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 섹션 3.2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지의 모집단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아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많은 데이터들의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가 지향하는 그 데이터로부터 유도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제 분석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조사 또는 실험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서 이를 근거로 해서 모함수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미지의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전수조사, 모든 경우에 대해서, 모든 그런 그 원서들에 대해서 다 그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 미지의 큰 모집단이 있으면 이 중에서 랜덤하게 뽑은 어떤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녀석을 이렇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모집단에 대한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값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그런 무작위적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추출할 때 아주 좋은 상태로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모집단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런 그 모습들로부터 모집단에 대한 이제 올바른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확률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probability요. 자, 확률 실험, random experiment요. 또는 trial이라서 시행을 정의를 할 텐데요. 이 하단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가 무작위적인 그런 실험을 확률 실험 또는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단에 보이는 세 가지 조건은요. 시행의 결과는 두 가지 이상의 간접값을 갖는다. 예. 한 가지 결과만 나오면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매번 동일한 값이 나오니까, 동일한 결과가 나오니까 뭐 분석하고 이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관측값을 가져야 된다. 그 시행의 결과는 시행 전에는 알 수 없으나 가능한 결과들의 모임은 시행 전에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다. 자, 용어 네 가지를 정의하겠는데요.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요. 자, 이것은 확률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S로, 샘플에서 S를 따와서 라지 S로 나타내고요. 캐피탈 S로. 이벤트, 어떤 관심 대상인 결과들로 이루어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캐피탈 A, 캐피탈 B로 나타냅니다. 이산 표본 공간 discrete sample space요.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거나 또는 가산무한. 이때 가산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countable이라는 영어로 쓰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성질이냐면 자연수와 1:1 대응이 가능한, 그런 경우 가산무한이라고 우리가 그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고요. 자, 유한이거나 가산무한인 표본 공간일 때 이산 표본 공간 discrete sample space라고 부릅니다. 또는 연속 표본 공간
이산 표본 공간에 좀 대응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Continuous Sample Space예요. 실수의 어떤 구간에 모든 값으로 이루어진 표본 공간을 의미합니다.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S로 두고,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 S입니다. 표본 공간 S가 좀 전에 앞에 정의에 의하면 확률 실험의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모임이에요. 예. 어떤 확률 실험이 앞에서 정의가 되면, 정의가 되면은 그 확률 실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모임이 표본 공간이다. 그것의 부분 집합이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 S로 두고 그 부분 집합인 사건 라지 A, 라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연산을 이제 정의하는데요.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그다음에 카테이션 곱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것이죠. 합사건은 자, A 합집합 B라고 표현하고요. 이 합사건의 원소는 집합 A에 속하거나 또는 집합 B에 속하는 그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가 합사건 A 합집합 B의 그 원소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곱사건은 집합 A랑 집합 B랑 동시에 속하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여사건은 집합 A에, 사건 A에 속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사건 A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A에 속하지 않는 표본 공간의 원소가 되겠죠. 카테이지안 곱은 A 곱하기 B라고 쓰고요. 이 순서쌍을 만드는 그런 집합이거든요. 순서쌍들의 집합. 첫 번째는 A 곱하기 B라고 쓰면 첫 번째는 A 집합 A로부터 A 속하는 그런 원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그 성분은 집합 B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Y인데 오타가 있네요. 일반적으로 카테이지안 곱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꼭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사건 A하고 사건 B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배반 사건이요. 다음에 성립할 때 주어진 사건들이 서로 배반, mutually exclusive 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유한계의 사건하고 가산 무한계의 두 가지 사건으로 나눌 건데요. 자, 유한계의 사건 A1, A2, AN이 주어졌을 때 각각 페어와이즈 이렇게 짝을 지어서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서로 배반이다, mutually exclusive 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산 무한인 경우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어떤 유한한 그런 집합이 아니거든요. 딱 정해진 개수가 정해진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역시 일반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임의의 두 쌍 IJ, I하고 J는 서로 같지 않는, 같으면 교집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AI가 공집합이 아닐 때 AI랑 AI랑 교집합을 하면 AI가 되는데 최초 AI가 공집합이 아니었을 때 공집합이 아니겠죠. 자, 여기서는 어쨌든 이걸 고려하지 않고요. 정의에서는 AI랑 AJ랑 그 두 개를 이제 그 짝을 지어서 생각했을 때 이 두 녀석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어진 사건들이 서로 배반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배반인 경우는 우리가 쉽게 구성할 수 있겠죠. 그죠? 전체 샘플 스페이스, 전체 집합을 S라고 두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사선을 하나 그어서 생기는 양단의 두 조각의 집합을 보시면 서로 교집합이 없죠. 그죠? 정의 3.2요. 확률이라는 그런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의 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정의된 실함수 P가 다음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함수 P를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은 함수예요. 정의역하고 공역이 이제 주어지겠죠. 정의역은 이렇게 표본공간 S의 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자, 사건들은 아까 앞에서 보시면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 부분집합들의 집합들로 이런 집합이 여기서는 2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있으면 이런 집합, 이런 집합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2가. 그죠? 이게 단일 원소로 집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뭐 A면 A, B면 B, C면 C, 혹은 원소 2개짜리면 A, B의 원소들의 집합이 2라는 그런 그 집합의 한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의역이 돼서 각 사건들에 대해서 그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값에서 이 함수값을 가집니다. 0하고 1의 꺽쇠가루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들의 집합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이것의 그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 표본공간 S에 대한 함수값은 1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로 배반인 사건 A1, A2에 대해서 자, AI들의 모든 그런 합집합에 대한 P 함수값, 확률값은요, 배반이라는 조건이 이제 중요합니다. 서로 배반인 사건. 각각의 사건 AI에 대한 확률값을 전체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서메이션한 그런 결과랑 같다는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때 각 사건 A에 대해서 PA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릅니다.